84번에 보면 1부터 999까지야. 근데 지금 369 게임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수를 말할 때는 박수를 친대요. 그래서 박수를 총 몇 번 치냐 그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자체의 수의 범위가 1부터 999까지니까 이런 거는 한 자릿수일 때, 두 자릿수일 때, 세 자릿수일 때 나눠서 판단해 줘야 돼. 한 번에 이 모든 1부터 999까지 이 숫자들을 다 동시에 생각하면 더 혼동이 와. 그래서 한 자릿수로 돼 있을 때, 두 자릿수로 돼 있을 때, 세 자릿수로 돼 있을 때. 근데 한 자릿수에 있는 박수 치는 횟수를 직접 따지면 세 가지밖에 안 되지. 369밖에.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자릿수부터는 1의 자리에 369가 오거나 10의 자리에 369가 오는 그 두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3이 나왔고 여기 6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박수를 한 번 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두 번이 중복돼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얘기냐면 이 두 자릿수로 될 때 여기에서 369가 오는 경우 세 가지잖아. 1의 자리에서. 여기서도 세 가지잖아. 그럼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세 자리, 세 개 어떻게 하지? 곱해 더해. 판단이 잘 안 쓰지. 여기는 세 자리는 더 특히나.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겹치는 부분이. 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이 뭐가 생기지라는 걸 일일이 열거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라리 박수를 안 친 횟수를 전체 숫자 999잖아. 그걸 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적어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거야. 이게 또한 어떤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3 또는 6 또는 9예요. 이게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라고 할 때는 차라리 이게 분류되는 사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반대 사건을 전체에서 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더 좋아.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올마나스 낫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쓰이긴 하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어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경우의 수를 빼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박수를 친 횟수가 아니라 박수를 치지 않는 횟수를 빼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자릿수일 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만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릿수에서 369를 빼면은 1부터 9까지에 369 빼면 6번을 박수를 안 치는 거야. 안 쳐도 되는 건. 근데 이제 두 자릿수에서 박수를 안 치는 횟수는 일단 이 10의 자리 있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만 와요. 그럼 1부터 9까지 중에 369를 빼면 6가지죠. 하지만 1의 자리는 0이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의 대상은 0부터 9까지야. 1부터 9까지가 아니라. 그럼 0부터 9까지에서 369 빼면 숫자는 7개 남지. 그래서 7을 곱하면 얘가 동시 또는 연속이기 때문에 42가지에 42번을 박수를 안 쳐도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세 자리로 될 때는 당연히 또 100의 자리는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1부터 9까지 369 빼면 6가지지만 얘는 7개 해서 곱하겠죠? 그래서 얘는 다 각각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더해서 999에서 빼면 나온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넘겨서 131번에 자, 여기에 지금 이 문제의 형태는 뭐냐면 기명투표하고 무기명투표야. 이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중복순열, 이거는 중복조합이야. 내용상으로는. 그러면 기명투표란 얘기는 후보가 있을 때 내가 투표하는 유권자야.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내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거야. 내 이름을 기재해서. 얘는 근데 내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하는 투표지. 일반적으로 다 무기명 투표하잖아. 그러면 이제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점이 뭐냐면 후보 A, B 두 사람이 있어. 이건 후보야, 후보.
후보 A, B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그냥 1, 2, 3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그럼 이걸 이제 투표를 하는데 1, 2, 3은 어디든 누구든 투표해도 관계없잖아. 관계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뽑은 거를 이 사람이 또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선택을 할 때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후보를 뽑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여기에서 얘가 두 표를 얻었다. 그럼 얘는 한 표 얻었다. 만약에 얘는 기권자는 없는 거지. 기권이나 무효표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두 표 얻었고 한 표 얻었다. 이걸로 보통 끝나잖아. 투표 결과 끝나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무기명 투표라고. 근데 기명 투표는 어떤 얘기냐면 1번 후보를 찍은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 1번 후보를 찍은 사람 두 사람, 이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이 1번, 2번일 수도 있고요. 2번, 3번일 수도 있고요. 1번, 3번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다 다른 경우로 취급되는 거지. 물론 이거 한 명은 그냥 이 중에서 한 사람 빼면 되니까 이 사람들 두 명의 선택 그냥 결정되면 결정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그런데 무기명 투표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기명 투표에서는 다르지만 무기명 투표에서는 똑같은 경우로 취급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얘기는 얘는 기명 투표하게 되면 순서까지 고려한 행위가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기명 투표한다 그러면 얘는 중복순위라고. 그럼 이 사람 지금 후보가 몇 명이야? 후보가 3명이지. 후보 3명. 후보가 3명이고 선관 투표하는 사람 몇 명이야? 6명. 6명이 있다. 그럼 1번부터 2번, 3번 해가지고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투표한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몇 가지야? 그냥 3가지지. 그 다음에 얘는 3가지. 다 3가지일 거 아니야? 뽑은 사람 또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3에 몇 제곱? 6제곱. 이게 기명 투표야. 중복순열이죠. 근데 무기명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무기명 투표는 이 A라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X명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리고 이 B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Y명. 이 사람은 Z명이다 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무효나 기권표는 없으니까 합쳐서 6명이겠지. 됐어? 그리고 X, Y, Z는 어떻게 돼?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는 개념이지. 그래서 얘가 바로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3H6. 됐어? 그럼 얘는 뭐야? 더해서 1 빼니까 8C6이고 8C6은 8C 뭘로? 2로. 그럼 얘는 87을 2로 나눈 거니까 28인가? 얘는 얼마야? 729.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알려주면 기명 투표는 중복순열,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 이다라는 거지. 형태는. 됐어? 여기까지야? 어디? 132번에 보면 초콜릿, 딸기, 바닐라 8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8개를 뽑았다. 8개를 뽑았다. 같은 맛의 마카롱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이게 초콜릿 8개. 딸기 5개. 바닐라 8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선택하는 거죠. 8개를 같은 말만큼 서로 구별되지 않고요. 그죠? 그러면 초콜릿을 선택하는 개수 X개, 딸기는 Y개, 얘는 Z개 하면 합쳐서 몇 개다? 합쳐서 8개란 얘기지? 그럼 얘는 이걸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3H8이다 라고 할 수는 있긴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의미 아닌 정수잖아. 의미 아닌 정수면 만약에 얘가 0개야. 그리고 얘도 0개야. 그럼 Y는 8이어야 되지. 하지만 딸기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그건 안 되잖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3H8 여기에서 뭔가 빼줘야 될 것이 있지. 아니면 뭔가 각각 다 분리해서 하든가. 그러니까 얘를 하나도 없을 때, 하나 있을 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일 때 다 해가지고 빼도 되지. 더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거꾸로 이 경우에서 y가 8일 때, 7일 때, 6일 때를 빼도 되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3H8의 경우의 수 안에는 이 딸기를 8개를 선택하고 8개, 7개, 6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어느 게 더 분류되는 게 많아? 얘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것부터 5개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러면 그거보단 차라리 얘를 빼는 것이 낫겠지. 그래서 3H8에서 빼자. 얘를 5개를 선택했어. 얘를 5개 선택하면 이 2개 합쳐서 3개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걔는 2H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아니 꼭 뭘 뺀다고 그랬지? 다시 얘가 8개를 선택했다고 했던 거 빼줘야 되지? 얘를 8개 선택하면 얘는 그냥 한 가지지? 한 가지잖아. 2H 제로 해가지고 하나도 선택하면 안 되니까 얘를 7개를 선택하면 얘 합쳐서 한 개지? 그러면 2H1하고 그 다음에 얘가 6개면 합쳐서 2개지? 그러면 2H2 계산해보면 얘는 18이죠? 마이너스 이건 그냥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2C1이지? 2C1 2C1이니까 2지? 얘는 그냥 얘는 뭐야 이거? 4C2지? 아니 3C2지 3C 3C는 그냥 3이죠? 18은 얼마? 10C2잖아 45 45에서 6을 빼는 거야? 그래서 39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추가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추가 조건은 너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줘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변형된 거라기보단 그냥 일반적인 중복조합의 내용에다가 추가된 조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그냥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은 그닥 그렇게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출제자들은 뭔가 더 추가된 조건을 심어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일 때 아니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뭐 등등 뭐 얼마 이상일 때 각각의 조건 주어졌을 때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지 그럼. 그치? 자 그러면 유형 4번인데 유형 4번 선생님 미루겠다고 그랬잖아. 이 새끼 모두 영어학원에 또 잡혀 있어. 짜증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 때문에 수업 놓치는 건데. 그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 다른 과목 때문에 내 수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기분 좋겠니 안 좋겠니 태준아? 안 좋겠지?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졸라 떠들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설상가상이지. 그런 새끼가 좋겠냐 안 좋겠냐 선생님 입장에서. 안 좋겠지. 그래서 수업 듣고 수업 별로다라고 얘기한 새끼는 좋겠냐 안 좋겠냐. 자 지금 얘기는 우리가 배운 그 경우의 수의 공식이 4가지였어. 그지? NPR, NCR, 그 다음에 NPR, NHR 4가지였거든. 그거를 함수의 개수하고도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구하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쫙 정리해버려. 함수의 개수 구하기.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얘는 중복순열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기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중복순열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중복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고려한 부분이다 라는 걸로 연관지어 너희들이 직접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직접적인 예로 이와 같이 정의역이 있다. 정의역의 원소 그냥 3개만 예를 들게. 그 다음에 공역이 있다. 여기에 뭐 4, 5, 6, 7, 8 5개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함수란 얘기는 이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5가지고 그 다음에 2는 1이 선택한 걸 또 선택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 얘기는 앞에서 뽑은 걸 또 뽑아도 되니까 뽑을 때 중복을 허용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4를 가리켰어. 1이 4를 가리키고 2가 5를 가리키는 부분과 거꾸로 2가 4를 가리키고 1이 5를 가리키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이 얘기는 4하고 5가 배열될 때의 순서를 고려했다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은 n 파이 r이다 라고 할 때 얘가 n의 r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하는 방법의 수거든. 선택하고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복순열의 개념이다 이거지. 1이 선택한 걸 2가 또 선택하는. 그리고 3이 또 마찬가지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1이 선택하고 2가 선택한 걸 순서를 바꿔서 해도 다른 경우로 취급하는.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지. 또 2도 3가지, 아니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래서 얘도 또한 5가지. 고로 5의 몇 제곱? 3제곱. 그러면 이게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 이게 바로 n 파이 r에 5 파이 r에 해당되는 중복순열의 내용이거든. 알겠지? 뭐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갖고 또 추가 조건이 더 들어가기도 하죠. 이건 1학년 과정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추가 조건이 들어가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라 그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현재 공역의 개수는 5개 있잖아.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정역의 원소들이 가리킨 값을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그 함수값의 개수가 2개만 생기도록 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2개를 먼저 선택하고 봐야 되잖아, 사실은.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만 되면 그거는 간단하거든. 뭐냐면 OC 하면 돼요, 일단. 얘가 치역의 대상입니다. 치역의 원소의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4하고 5였다. 그럼 얘네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1이 가리킬 수 있는 선택 대상 2가지지. 얘도 2가지지. 맞아? 그래서 2의 세제곱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가 4 또는 5를 가리키고 2도 4 또는 5를 가리켜 3도 4 또는 5를 가리켜. 근데 1, 2, 3이 몽땅 하나만 가리킬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빼야 돼? 4만 몽땅 선택하거나 5만 몽땅 선택 이거 다 빼줘야 되잖아. 맞지? 근데 사실은 이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만일 때의 처리 방법은 이렇게 하면 편하지만 만약에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도록 해라. 그럼 이 방법으로는 힘들어.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도록 그럼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정해야지. 그러면 그 3개가 4, 5, 6이었다 그래. 이거는 그냥 하면 되구나. 왜냐하면 정역의 개수 이게 여기까지 늘림 매고는 상황이 달라지지. 그러면 일단 얘는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걸 선택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은 1, 2, 3, 4가 오로지 4, 5, 6만 가리켜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편성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조편성, 분할과 분배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풀면 돼. 어떤 얘기야? 4명의 사람을 몇 개의 조로 나누고? 이 3개의 조로 나누자 이거지. 그럼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1, 1, 2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조편성하는 방법 알죠? 동수인조가 있을 때 나누기 2팩 해줘야 되지. 그런데 이 조에 대한 명칭이 있는 상황이지 지금 4, 5, 6이라는. 그럼 얘는 이제 4, 5, 6에 분배해줘야 되지. 그래서 곱하기 3팩 해줘야 돼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문제는 이런 건 단순하니까 뭔가 추가 조건이 있을 거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1) 함수 또는 (1:1) 대응 개수 구하는 공식이야. 이 얘기는 이런 조건을 얘기하죠. x1이 x2하고 다르면 fx1이 fx2하고도 다르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사실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1:1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 상관없어. 풀이 방법은.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순열이야, 순열. 직순열. NPR이야. 자, 얘를 보면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는 상황이야. 그치?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다 일치해야 돼. 근데 공역의 개수가 정역의 개수보다 많으니까 이건 1대1 대응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 그렇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1이 선택한 걸 2가 선택하면 안 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지. 그렇지만 1이 선택한 것과 2가 선택한 건 뒤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순서는 고려한 거잖아. 그래서 직순열이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하면 5, 4, 3, 2 하면 되겠죠. 얘는 5P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역, 이게 정역의 개수인데 이거는 공식을 써서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 구하기. 자, 이건 이렇게 표현하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 부동호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고 부동호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감소의 개념이죠. 근데 증가나 감소 구하는 건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의 개념이냐? 얘는 조합의 개념이야. NCR의 개념이야. 자, 이게 왜 NCR을 나타내냐면 지금 보다시피 만약에 얘가 정역의 개수가 3개가 있어. 공역은 5개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1이 4를 가리키게 되면 2는 1이 가리킨 값보다 무조건 큰 값을 가리켜야 돼. 그 얘기잖아.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맞죠?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1이 4를 가리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2하고 3은 4보다 더 작은 값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1이 5를 가리켰을 때 2는 6이나 7 중에 하나를 대응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1이 4를 가리키면 2는 5나 6이나 7 중에 하나를 가리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류되는 사건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이미 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부등식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하는 값들, 즉 얘네들이 선택하는 값들, 이 얘기는 F1, 1이 선택한 값, F2, 2가 선택한 값, F3, 3이 선택한 값.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F1은 아무리 작아도 4부터지. 아무리 F3이 커도 어디까지야? 8까지밖에 못 가리키지. 그러면 얘는 얘네들의 값을 뽑아야 돼. 뽑는데 얘는 이미 부등호 방향이 설정돼 있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1, 2, 3, 4, 5다. 만약에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 5팩이긴 해요. 그런데 1과 2는 대소관계 순서대로 배열하라 그러면 1, 2는 2, 1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누기 2팩하라고 그랬지 그냥. 그러면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얘네들은 이미 이 대소관계가 얘네들이 뽑은 수들은 배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공역 5개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자. 몇 개를? 3개를 뽑았다라고 하자. 그럼 뽑게 되면 1은 무조건 4, 2는 무조건 6, 3은 무조건 8을 가리켜야 돼. 1이 6을 가리킬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4, 6, 8을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조합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5C3이 되겠지. 이 5는 공역, 정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도 증가함수, 감소함수이긴 한데 얘는 표현이 좀 앞에 거하고는 달라. 2면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물론 부동 방향 바꿔도 돼요. 이걸 만족한 함수의 개수 구하라. 방금 전에 한 내용과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러면 얘는 등호가 있다 이거야. 등호가 있으면 이런 거야. 1이 만약에 5를 가리켰어요. 5를 가리켰으면 이번에 2는 방금 전에는 5를 가리키면 안 되죠. 하지만 2는 방금 1을 가리킨 5는 가리킬 수 있어요. 같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4는 가리키면 안 되죠.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 6, 7 중에 어떤 놈, 아니 5, 6, 7, 8 중에 어떤 놈 가리키면 되지. 그러면 이 얘기는 1이 선택한 놈을 2가 또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뽑아버리면 얘는 반드시 5를, 2는 반드시 6을, 3은 반드시 7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하고 얘를 두 개만 뽑았어. 얘하고 얘 두 개만 뽑게 되면 1은 반드시 얘를 가리켜야 되지. 그치? 2는 얘 아니면 얘지. 얘도 얘 아니면 얘지. 그러니까 이건 이미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뽑을 때 또 뽑아도 되는 중복을 허용한 개념이지만 순서는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무슨 조합이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저 상태로 보면 OH3이야. 이 5가 공역, 정역. 다 똑같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 공역, 정역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이와 같은 표현에 의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F1, F2, F3이 있는데 방금 전에는 등호가 빠진 상태에서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번엔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작아도 얘는 또한 4보다 커나 같고 얘는 아무리 커도 8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서 뽑아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은 4부터 8까지예요. 4부터 8까지의 자연수는 5개가 있잖아. 5개가 있고 얘네들은 일단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이거지. 근데 같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등식의 표현으로 나열될 때 등호 들어가면 중복조합, 등호 안 들어가 있는 부등식의 표현은 얘는 그냥 좋아. 하지만 이 양 끝에 해당되는 선택 대상의 수들은 반드시 등호 들어가게 표현을 해줘라. 어머, 민기씨 왜 그래? 됐니? 그런데 문제를 여기다 이게 추가 조건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거야.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게 4가 이렇게 있다. 이거 뭐 정역, 공역의 숫자의 개수를 늘리고 이제 그 추가 조건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고려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에서 F2는 6이래. 6. 이게 되도록 하래. 그럼 2는 이미 선택을 해버린 거잖아. 2는 6을 선택한 거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지.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지. 그러면 2C1이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3, 4는 7, 8 중에 두 개잖아. 2C. 이거 곱하면 되지. 또한 이게 만약에 중복조합이다. 얘가 이미 얘를 선택했다. 그럼 얘 2보다 작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2, 4, 5, 6 중에 하나지. 그럼 얘는 중복조합. 3H1이고 3하고 4는 2가 가리킨 6부터 6, 7, 8 중에 두 개잖아. 3H2 해서 곱하면 되고. 됐죠? 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F1 더하기 F3의 합이 만약에 뭐 11이 되도록 하라. 11이 되도록 하려면 얘하고 얘는 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합이 11이 되는 케이스는 이거하고 두 가지 케이스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 또는 이 조건 만족한다 그럼 얘는 무조건 얘보다 작아야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5하고 6이야. 얘가 5하고 6이면 F2는 이 사이에 없잖아.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이거는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뭐고요? 얘는 4고 얘는 7이죠. 그럼 여기서 가운데 2는 선택 대상이 5, 6 중에 하나죠. 얘는 그냥 이거고. 3, 4. 뭐 따진 방법 알겠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좀 더 개수를 늘리면 이런 게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 공식들 네 가지는 다 함수에다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부분, 부등식이 등호 들어간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조합 개념이야. 중복조합 개념. 그러면 이제 별개의 문제로 여기가 1부터 8이다. 이거 만족하는 이거의 개수 구하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1부터 8까지 자연수 8개죠. 그래서 8H3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등호가 다 빠져 있으면 8C3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정쩡하게 요거를 좀 늘려서
어디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등호가 빠진 거야. 여기 등호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줘. 이거를 이와 같은 부등식의 표현으로 나올 때 무조건 중복조합 쓰지 말고 조합을 써버려. 그럼 어떻게 조합을 쓰면 되느냐? 조합을 쓰려면 여기에 등호를 빼버리면 되지. 등호가 없게 부등식을 다시금 표현해줘. 얘는 F1. 이거는 등호 들어가게 해. 여기 등호가 빠지려면 얘하고 얘는 같지 않게 만들어라 이거지. 같지 않게 만들면 이 함수값에다 1을 더하면 절대 같을 수는 없지. 그럼 여기다 더하기 1을 했으면 여기도 등호 빼줘야 되니까 여기에다 얼마? 2를 더해줘야 되지. 자, 여기다가는 얼마 더해줘야 돼? 3을 더해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등호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3 더하고 등호 들어가면 여기는 얼마? 11이 되게 하고.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은 다 다른 수들이야. 그러면 선택 대상은 1부터 11까지 11가지예요. 11가지 중에서 다 서로 다른 것의 개수니까 몇 개? 11C 4 해버리면 편하죠. 그럼 이 방법이 왜 편하냐면 문제를 바꿔서 얘는 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등호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가. 아니면 두 군데가 어디든 등호가 있든 없든.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 등호가 없게 다 빼버려. 여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얼마? 1 하면 되겠고. 여긴 등호 없지? 등호 없으니까 여기에다가는 F에다 1 더한 1만 더하면 되겠지. 여긴 등호 있으니까는 등호 빼면은 얼마? 2를 더하면 되겠고. 여긴 등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0 하면 되고. 그럼 얘는 다 서로 다른 것의 개수야. 그러면 대상은 10부터지. 10C 4지 그럼. 또한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갔다. 얘는 등호만 있어요. 거꾸로. 그럼 여기 등호가 없습니다. 막 뒤죽박죽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등호가 없게 해요. 하지만 얘하고 얘는 이미 같은 거잖아. 얘가 결정되면 얘가 얘는 그냥 하나야, 하나. F2, F 또는 3으로 그냥 간주해버리면 돼. 그래서 얘는 등호 빼면은 이렇게 되죠. 더하기 1 해줘야 되지? 맞아? 그럼 얘를 선택하면 얘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여기 등호 없어. 등호 없으면 더하기 1만 하면 되지. 얘는 9로 하면 되지. 그러면 대상은 9개지. 1부터 9까지니까. 서로 다른 것의 개수 몇 개? 3개를 선택한다. 이 방법을 쓰면 중복조합의 내용을 조합의 내용을 바꿔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야. 또한 여기가 만약에 등호가 없다 그러면 여기 등호 놓고 여기 7로 바꾸면 되지 뭐. 헷갈려 하지 말고. 됐니? 자, 그럼 143번은 그냥 뭐야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러면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이야. 맞아? 그럼 공역 4개 중에서 5개 뽑으면 되니까 4H5 하면 되는 거죠. 4H5. 오케이? 답은 그래서 56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